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정용준 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암흑병원 정윤주입니다. 항상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 정용준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오늘 주제도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좀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TV에서 워낙 자주 소개되고 있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치료죠. 크라이오세라피라고 전신 냉각요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오테라피를 하면 언젠가 모 예능 프로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죠. 황희찬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본인 숙소에서 이 크라이오 챔버 안에 들어가서 회복 치료하는 장면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아이돌 가수 출신 해리 씨와 유명한 연예인 부부죠. 권상우, 손태영 부부가 건강관리와 미용 목적으로 이 크라이오테라피 치료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기도 했고요. 사실 크라이오세라피는 국내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와 호날두, 권투 선수 메이웨더와 유명한 이종 격투기 선수죠. 코너 맥그리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 등 격한 체력 단련을 하는 아주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 셀럽들이 애용하면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어떤 치료인지 잘 아는 분들은 드물 것 같아요. 크라이오테라피 어떤 치료인가요? 네, 크라이오세라피는 국내에서는 전신 냉각요법 또는 냉각 사우나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체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뒤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체온 조절 작용을 유도해서 통증 완화, 부종 감소, 면역 증강 등의 신체 회복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죠. 보시는 것처럼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시킨 원통형 챔버에 들어가서 질소가스에 몸을 노출시키는 방식인데요. 단시간에 체온을 낮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자가 치유 능력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원리다 보니 2, 3분가량 영하 130도 정도의 극저온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자, 영하 130도 듣기만 해도 오싹해지는데요. 사실 저희 CS에 이 기기가 처음 들어올 때 저도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견딜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보통 이 치료를 환자분들에게 권해보면 동상이라도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하 130도라는 말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시지만 사실 피부와 피하 조직의 혈액순환은 충분히 유지돼 동상 우려는 전혀 없고요. 치료 과정에서 피부 온도는 10도까지 내려가서 피부와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떨어진 체온을 다시 높이기 위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집중 공급되게 됐고, 이를 통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된 장기와 근육의 피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온을 급속히 올리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들이 제거되고 세포 재생이 활성화되면서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게 되죠. 이 치료의 시초는요, 1978년 일본의 야마구치 의학 박사가 다발성 경화증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병의 통증을 이 냉기로 완화해주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후 2000년대 들어 미국과 호주, 유럽 등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되기 시작해서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근육통과 전신 피로를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죠. 최근 들어서 체중 감량이나 피부 탄력 회복, 스트레스 해소 목적 등 다양한 분야의 크라이오세라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애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젖산 축적을 방지하고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이 크라이오테라피의 치료 원리를 감안해 보면 저희 CS와 같이 운동선수들의 이 컨디셔닝 관리가 특화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카드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최상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고강도 훈련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컨디션을 조절하는 컨디셔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컨디셔닝을 통한 신체 회복 과정이 충분치 못할 때 운동 수행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부상과 질병 또는 극도 피로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운동선수의 고강도 훈련과 시합은 근골격계와 신경계 그리고 대사체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때문에 운동 유발성 근육 손상이 발생하고 급성 염증 반응과 지연성 통증 등으로 운동의 수행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전신 냉각요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지연성 근통증은 운동 후 24시간에서 96시간 사이에 최고치에 되다가
적절한 휴식 시에는 5일에서 7일 사이면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 근경련, 근조직과 결합조직의 손상 및 효소의 유출에 의해 발생되는 지연성 근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사우나, 전기 자극과 같은 치료와 함께 이 전신냉각요법이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 전신냉각요법이 컨디셔닝 관리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럭비 선수를 대상으로 5일 동안 영하 110도로 2분간 전신냉각요법을 시행한 연구에서 젖산 탈수소 요소와 혈청, 크레아틴, 키나제의 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약 선수들을 대상으로 6일간의 훈련 후 실시한 전신냉각요법에서도 크레아틴 키나제 수준을 34% 감소시키는 네.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신냉각요법이 심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 및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외에도 아토피, 알츠하이머, 두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라이오테라피 시행 시 주의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요.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고혈압 환자나 최근 6개월 이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거나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장질환자, 그리고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 레이노 증후군 환자들과 같이 이렇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 및 혈액순환 과정에서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컨디셔닝을 위한 운동선수들의 최적의 치료요법인 크라이오테라피. 국내 유수한 셀럽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요, 수면 문제와 통증, 피로관리, 그리고 미용 등 웰빙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 때문이겠죠. 항노화와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정보 알려주신 정영준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